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모듈 9, Address Resolu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어제도 ARP에 대한 소개를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왜 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조금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MAC하고 IP, 그 다음에 ARP라고 하는 ARP, 그 다음에 네이버 디스커버리는 이제 ARP가 버전 4에서 사용한다라면 네이버 디스커버리는 버전 6에서 사용한다라고 제가 어제 언급을 해드렸죠. 네, 이러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MAC하고 I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 해가지고 레이어 2의 뭐 피지컬 어드레스, 레이어 3 로지컬 어드레스,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그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 이런 거를 쭉 도식화 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원격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에 ARP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ARP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호스트 장치인 PC1이 뭔가 ARP 리퀘스트라는 걸 보내게 될 것이고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목적지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라우터 R1이라는 라우터가 자기의 G000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인 이 슬라이드 기준으로 보면 DDDDDD 라고 하는 맥 어드레스를 리턴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맥 어드레스 값을 띄워서 보낸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는 이 구간별로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를 갈아탈 때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구간 PC1에서 R1으로 갈 때는 목적지 맥 주소가 BBBB이고 출발지 맥 주소는 AAAA. R1을 거쳐서 R2로 갈 때는 목적지 주소가 DDDD. 이 D는 어떤 맥 주소이냐면 R2의 G001이라는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입니다. 출발지 맥 주소는 이 프레임에, 이 구간에 흘러가는 프레임의 출발지 맥 주소는 R1의 G001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입니다. 마찬가지로 R2를 거쳐서 PC2로 갈 때는 다시 맥 주소가 출발지 맥 주소는 222222, 목적지 맥 주소는 55555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죠. 충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도 CCNA 시험을 볼 때는 참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을 좀 꼬아낸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킷 트레이서 9.1.3에는 로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PDU 인포메이션, 리모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PDU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IP 패킷이나 그 다음에 이더넷 프레임의 맥 주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관찰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에요.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내가 누구와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목적지 장치의 맥 주소를 모를 때 보낸다. 일단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목적지 맥 주소에 브로드캐스트 맥 어드레스를 끼워 넣어서 보내고
3계층 헤더의 목적지 IP 주소가 자기와 일치한 호스트만이 그것에 응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하고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는 목적지 장치가 직접 응답을 할 것이고 리모트 네트워크 상에 있는 호스트에 대해서는 라우터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 이 ARP 리퀘스트 및 ARP 리플라이에 대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비디오가 이 코urse 컨텐츠의 9.2.3페이지나 9.2.4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RP 테이블, 이것도 어제 잠깐 설명드린 내용인데, 무함정 ARP 캐시에 ARP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인액티브한 상태가 정해진 시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ARP 캐시에서 지우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동으로 ARP 캐시를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P 그 캐시 또는 네트워킹 장치에서 ARP 테이블을 보는 방법에 대한 커맨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터에서는 이와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how IP ARP 나오면은 해당 프로토콜과 주소, 그 해당 목적지 주소를 가지는 장치의 하드웨어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연결된 유형, 정확한 인터페이스 정보까지 나오고요. PC에서도 ARP 한 칸 띄고 -A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거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적지 장치별로 물리 주소가 이렇게 다이나믹 형태로 해가지고 다 리스트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RP는 초기에 ARP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ARP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 맥 주소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쓰기 때문에 어떤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 어떤 네트워크 공격자에 의해서 ARP 스푸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리가 꼭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패킷 트레이서로 ARP 테이블을 보는 이제 실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버전 6 네이버 디스커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고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버전 6의 경우에는 네이버 디스커버리, 즉 버전 4의 ARP와 같은 동작을 할 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쓰지 않고 멀티캐스트 주소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전 4에서는 ARP 리퀘스트, 응답 장치는 ARP 리플라이 이런 용어를 썼지만 버전 6에서는 네이버 솔리시테이션, 그 다음에 네이버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맥 어드레스를 레졸루션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다소 다를 뿐 동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동일해요. 네이버 디스커버리 메시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어드레스 레졸루션이나 디스커버리 리디렉션 서비스 하는 거는 유사하고요. NS라고 하는 솔리시테이션, NA라고 하는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 그 외에 이제 ICMP 버전 6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역시 라우터가 사용하는 메시지로 기능은 동일합니다. 네, 이거는 도식적으로 IP 버전 6 프로토콜이 네이버 디스커버리 해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막 쓰여 있기는 한데 ARP 동작 방법과 동일합니다. 맥 주소, 내가 IP 버전 6 어떤 주소를 가지는 목적지하고 통신하고 싶은데 나에게 맥 주소를 다오, 뭐 그런 내용을 보내고 해당하는 호스트가 응답하는 형태. 이것과 관련된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가 9.3.4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모듈 프랙티스 케이스. 이 정도로 모듈 9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외로 코urse 컨텐츠가 지난번에 어저께 넘버링 시스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부장의 ARP 같은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지 않고 분량으로 따지면 다른 모듈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도로고요. 혹시 9장 내용 중에 질문? 네. 제가 오늘 너무 조용하시면 가끔 가다가 저 혼자 떠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잘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0장 계속 나가겠습니다. 10장은 라우터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이제 앞쪽에서 조금씩 호스트에 IP 주소 주는 법,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기본적인 설정하는 법을 이미 해보셨잖아요. 패킷트레이서에서. 이미 해봤다라는 게 뭐 호스트 이름 주는 거, IP 주소 주는 거 뭐 그 정도지만, 그 다음에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통신을 하기 위한 조금 더 이제 많은 내용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nitial Router Setting 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Default Gateway 설정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Initial Router Setting에 대해서 살펴보죠. Router Configuration Step인데요. 이미 해보신 내용도 있고요. 새로 나오는 내용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도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료 시험 중에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있거든요. 패킷트레이서로 netarcade.com 접속해서 패킷트레이서로 뭔가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거 할 때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이 바뀌어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이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설정, 스위치 설정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이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킷트레이서 액티비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역 설정 모드에서 일단 호스트의 이름을 이와 같은 이거 명령어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깊게 설명을 할 수는 명령어는 명령어 자체로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암기하기는 뭐하다 그러면 헬프 커맨드, 퀘스천 마크 있지 않습니까? 헬프 커맨드 쓰는 방법을 좀 잘 익혀두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nable Secret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와 동일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커맨드로 Enable Secret 말고 Enable Passwor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시스템의 시험에서는 Enable Password와 Enable Secret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도 간혹 물어봅니다. Enable Password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이 되고 Enable Secret은 이 명령어 자체가 이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저장한다라는 게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콘솔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라인 콘솔 0,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까지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가 한 세트로 해서 로그인, 그러니까 콘솔 로그인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라인 VTY 04인 경우도 있고, 뭐 대부분은 한 16개의 버추얼 터미널 VTY 섹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0, 15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원격지 접속.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번 장비가 있는 곳까지 걸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지에서 뭐 텔넷이나 시큐어쉘 또 다른 이제 도구를 통신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텔넷은 첫째 날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정보들이 평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SSH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뭐 또 다른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설정하고 로그인하고 SSH를 쓰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인풋 SH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시큐어쉘을 쓰려면은 iOS가 첫날 얘기했듯이 뭐 K9이라는 iOS를 써야 되고 버전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도메인 네임을 설치해야 되고 뭐 크립토 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실습을 하시면서 실습 안내서에서 자세한 소개가 있을 테니까 지금은 SH 설정을 하기 위한 거는 요걸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상단에 뭐 유저 네임이나 도메인 네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에 대한 거는 전역 설정 모드에서 입력하는 명령어인데
이 라우터 또는 이 스위치에서 설정하는 모든 암호를 암호화하는 그러한 전역 명령이 되겠습니다. 배너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했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렇게 설정한 내용이 Running Configuration이라는 이름으로 램 상에 존재를 하니까 이게 파워가 꺼지거나 잘못된 조작을 해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 NVRAM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Copy Running Configuration 한 칸 띄고 스타터 컨피그를 해줘라. 그런 설명입니다. 이어서 실제 라우터 1에 실제로 이제 설정하는 거를 이제 example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네요. 요것과 관련된 게 10.1.4인데요. 이거는 이제 꼭 오늘 오후에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업 마치면 웨백스 팀스 통해서 오늘 오후에 해야 될 숙제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유형과 번호를 아규멘트 또는 키워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첫날인가요? 어제 오전 첫 시간이었나요? 그래서 각각 설정하고자 하는 장치에 꽂혀 있는 모듈 또는 위치에 따라서 그 번호가 달라지니 매우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패킷 트레이서에서 나중에 실습을 하시다가 장비가 라우터나 스위치라는 장치들이 뭐 대여섯 개만 들어가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고 이 인터페이스가 저 인터페이스인 것 같고 내가 어떤 A라는 인터페이스에 설정해야 할 내용을 B라는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하고 뭐가 안 되네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유형과 넘버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별로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건물에 어떠한 장치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디스크립션에 뭐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이제 커멘트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 디스크립션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꼭 기입을 해 놓는 게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립션 커맨드는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관리자가 다수의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IP 버전 4 주소를 설정하는 명령어로 IP 어드레스, 이어서 IP 버전 4 어드레스가 나오고 서브넷 마스크가 나오고 필요에 따라 IP 버전 6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버전 6 어드레스를 주고 버전 6 어드레스 설정은 버전 4와는 달리 주소 자체는 매우 길고 복잡한데 프리픽스 랭스라는 게 서브넷 마스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방향 슬래시에 프리픽스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수값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버전 4 주소는 매번 서브넷 마스크를 255.255. 몇 점 몇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no shutdow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라우터 R1이라는 라우터에 지금 G000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하는 예제를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내가 설정한 내용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또는 추후에 설정 내용에 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how 커맨드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show 커맨드는 제가 첫날도 잠깐
첫날 당시에는 지금으로서는 이 명령을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아마 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위에 보시는 show, IP, interface, brief라는 명령을 이번 기회에 이제 쭉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보여봐라. 이 사실 show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어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적어도 한 20줄 가깝게 가장 이렇게 쭉 화면에 CLI 화면상에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또는 활성화된 인터페이스가 많다면 쭉 올라가 버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물론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간략하게 보려면 이 명령어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터페이스가 그냥 한 인터페이스당 한 줄로 간략하게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 인터페이스의 상태가 up인지 down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스테이터스가 up 그 다음에 또 다른 컬럼에 프로토콜이라는 게 up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스테이터스 창에 스테이터스 컬럼에 있는 up and down은 기본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동작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논리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상대편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니까 이 인터페이스니까 케이블을 이용해서 상대편에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프로토콜 같은 게 이제 맞아서 패킷 또는 프레임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up이면서 프로토콜이 down인 경우는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IP 버전 6 인터페이스도 이와 같이 show IPv6 인터페이스 브리프 하면 해당 인터페이스의 주소들과 상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입니다. 버전 4에서 사용하는 show 커맨드와는 달리 버전 6는 인터페이스가 버전 6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로컬 인터페이스를 이게 링크 로컬 인터페이스라는 거 항상 하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2개가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다음 장에는 인터페이스 및 각종 네트워킹 디바이스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how 커맨드, show 정확하게는 verification 커맨드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다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나중에 실습을 하시면서 이 커맨드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한번 입력을 해서 이 각각의 커맨드들이 표시하는 정보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그렇게 해서 표시되는 정보를 지금 현재로서는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뒤에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진도를 나가야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은 각각의 show 커맨드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뿌려주고 있는지 정도만 한번 나중에 오후에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다시 이어져서 계속 각각의 show 커맨드, verification 커맨드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는 라우팅 테이블 보는 명령어죠. show IP 라우트, show IPv6 라우트. 아까 이전 시간에 라우팅 테이블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 값 같은 거를 보여주는 부분은 항상 동일한 내용이 뿌려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테이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보는 게 아니라 show 인터페이스 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특정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베리피케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이 바로 brief라는 이제 키워드를 서브 커맨드를 썼을 때 보여주는 정보일 뿐이고
이 정보는 아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하드웨어는 뭐고, 하드웨어 주소는 뭐고, 어떠한 이웃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IP 주소는 뭐고, MTU가 얼마이며, 이 링크의 밴드위스는 릴라이빌리티에서부터 인캡슐레이션, 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인터페이스 어떤 이제 사용자가 네트워크가 뭐 자꾸 뭐 끊겼다가 뭐 저기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또는 아예 뭐 통신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물론 물리계층에 대한 연결성과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페이스의 동작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미스매치가 되어 있구나, 또는 어떤 부분이 지금 그 릴라이빌리티 같은 게 떨어지면은 이게 트래픽 컨제션, 트래픽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전송률이 떨어지거나 뭐 딜레이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이 릴라이빌리티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트러블 슈팅을 해 나가죠. 네. 뭐 그 외에 뭐 다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또 섹션에 대한 챕터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금 요 쇼 인터페이스 기가빗 000에서 볼 수 있는 이 많은 세부 정보와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IP라는 또 서브 커맨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P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만 이것도 추려서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의 물리적인 특성을 모두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이 3계층 IP 프로토콜의 동작과 관련된 내용을 또 축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 이 쇼 커맨드를 아주 잘 써야 돼요.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버전 6의 베리피케이션 커맨드가 또 예제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3 섹션인데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무엇인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또 소개가, 설명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이미, 저는 이제 성격이 뭐가 하나 이렇게 설명하다가 뭐가 나오면 그거를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려던 이런 좀 속성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이전에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또 역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지만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그걸 디폴트 게이트 정보가 필요하니 그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니? 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스위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호스트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나 라우터에서도 디폴트 라우트라는 게 필요하다. 라우팅 테이블 소개해 드릴 때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근데 스위치는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계층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할당하는 게 아니라 VLAN 인터페이스라는 것에 IP 주소를 할당하기도 하며 어차피 그렇다는 얘기는 통신을 또 다른 호스트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S1이라는 장치 스위치를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 여성분이 자기의 관리자용 PC를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관리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에 여러분은 이미 인터페이스 VLAN 1 해서 IP 주소 주고 노 셧다운해서 살리는 것까지는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PC에서 스위치에 IP 주소에 핑 테스트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원격지에 있는 이 관리자가 이 S1에 192, 168, 10.50이거든요. 이게 지금 10.50이라는 주소로 핑을 하면 응답이 안 와요. 그 말씀은 일단 핑을 내보내면요. 그 핑 에코 리퀘스트가 이 사용자, 관리자의 PC로부터 S2를 통해서 R1을 통해서 S1까지 갑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S1이 이 관리자의 PC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지 IP 주소가 뭐냐면 192, 168, 뭐 11점,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11점 몇 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S1은 원격지 네트워크를 찾기 위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에코 리플라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패킷 트레이서로 실제로 시뮬레이션 모드 같은 데서 한번 패킷 캡처 포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계속 보내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에도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R1에 이 왼쪽에 있는 G000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전역 설정 모드죠. 전역 설정 모드에서 IP 디폴트 대시 여기까지가 명령어예요.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인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실제 하는 스위치에 IP 주소 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주고 하는 방법이 10.3.4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있는데 이것도 오후에 숙제로 내드릴 거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5는 가끔 이렇게 트러블슛이라는 이름으로 액티비티가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패킷 트레이서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오류를 포함한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파일을 드리고 거기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가, 또는 어떠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 통신이 완성이 되는가, 이러한 거를 하는 액티비티인데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뒤쪽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이 10장에서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실제 이 CCNA 코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는 사실 패킷 트레이서만으로도 우리 이 과정이 충분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얘기를 깊게 안 하는데, 장비를 혹시라도 학교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실 분들은 나중에, 지금 이 과정 중에는 숙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바쁘시니까 그래도 이 두 개의 비디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CCNA 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우터나 스위치의 종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디오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4.3 패킷 트레이서도 숙제입니다. 이거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10장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